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열기가 쉽게 식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 월요일에 첫 거래일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이 상승세가 길어지게 되면서 S&P 500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6년 만에 7주 연속 오르면서 큰 장기적인 성장까지 기록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연준에서는 불붙은 과도한 낙관론을 진화시키려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시장은 뒤늦게나마 온 산타랠리에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점차 경계론에 대한 부분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 12월의 마지막 주를 앞두고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들을 취해야 될지 오늘도 모닝쇼와 함께 해보시죠.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연준 관계자들의 멘트를 계속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시장의 과도한 낙관론들을 진화시키려고 계속해서 여는 총재들이 번갈아가면서 멘트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어제도 이 시카고 여는 총재인 굴스비 총재 역시나 계속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비둘기 파임에도 불구하고 좀 잠재우려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네, 간밤에 또 두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입니다. 이날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금융시장이 내년 초 금리 인상을 예상하면서 조금 앞서가고 있다라는 경고를 함께 내놨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내년 FOMC에서 표결을 갖는다는 점에서 멘트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비록 시장에서는 연준의 다음 단계가 언제 금리를 내릴 것인지가 될지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면서 못 박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메스터는 다음 단계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통화 정책을 긴축 상태로 유지하느냐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또 2% 목표에 도달하도록 확실하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이 앞서가고 있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신속하게 금리를 정상화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매파적인 태도를 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런 발언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뉴욕 증시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의 발언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감소한다면 금리 인하를 더 빠르게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내년 과도한 긴축을 피하기 위해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글로벌 IB들이나 월가에서 나오는 예상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3번 이런 인하를 예측을 했었는데요. 점도표에서도 확인이 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 3번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연준의 금리는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이 될 것이다라면서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에는 한 목소리를 같이 했습니다. 노동시장의 혼란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것도 목표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네, 이렇게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지속되는 가운데 파월 의장이 일으켰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잠재워지게 될지 앞으로 추가적인 발언들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개별 소식 넘어가 봅니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연말에 쇼핑 대목이 또 펼쳐질 텐데요. 그런데 애플에게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목을 앞둔 상황에서 애플워치가 미국에서 판매 중단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특허권 분쟁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9일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2의 판매가 12월 21일부터 온라인에서는 판매 중단에 들어갑니다. 소매업체에서는 오는 24일부터 판매가 중단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2020년 라인업에 처음 추가됐던 혈중산소 센서, 그러니까 펄스 옥시미터가 이번 특허권 분쟁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ITC는 지난 10월에 애플이 의료기술 기업인 이 마시모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해당 모델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제한적인 제외 명령을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21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고요. 이미 판매된 시계와 애플워치 SE와 같이 혈중산소 센서가 포함되지 않는 모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시리즈 9과 울트라2가 또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의 제한적인 판매 중단 검토가 나오는 가운데 해당 모델들이 애플워치의 그래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상승장 속에서 애플의 주가도 좀 흔들렸다는 점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가봅니다. 포토샵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어도비가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피그마와의 20조 원대 합병 계획을 결국에는 취소하게 됐습니다. 어도비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피그마와 체결했던 합병 계약을 종료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9월 피그마 인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 15개월 만에 인수가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유럽연합과 영국의 경쟁 당국이 두회사 합병이 경쟁을 저해한다는 잠정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는 등 일단 이렇게 좀 주요국들의 제동이 있었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역시나 법무부 측에서 어도비의 피그마 인수를 막기 위해서 반독점 관련된 소송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피그마 인수 철회가 어도비에게 주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애초에 20조 원이라는 이 합병 계획 자체가 좀 너무 과도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합병 인수가 좀 철회된 사실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도비도 주가가 밀리지 않고 오히려 2%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다만 큰 대규모의 빚들이 좀 성사되지 못했다는 점은 크게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주요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시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민학의